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C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2019년 올해도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그 반환점을 돈 셈인데요. 지난 6월 말에는 한반도에서 아주 큰 그 새로운 역사가 또 쓰여졌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문점을 방문해서 정전 66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남북미 이 3국 정상이 한꺼번에 그 분단의 상징 현장에서 같이 이 회동을 해서 그 자체도 새로운 또 장면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또는 외교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제 외교를 잘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50.9%, 저기 뭐 가반 정도는 잘하고 있다. 응답한 반면에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4.6%로 조사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정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큰 첫걸음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한쪽에서는 보여주기 이벤트 쇼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이 아마 다음 주 나온 조사 결과에 이번 만 3개의 만남이 반영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잘하고 있다 응답이 50.9%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 거라고 예상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또 패싱을 너무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은 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일종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째는 지금 G20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좀 고의적으로 패싱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국민들 생각할 때는 한 44.6%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지지 정당별로 이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연령별로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은 이제 6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20대들의 평가가 이게 조금 좀 부정적인 게 좀 많게 남았는데 특히 젊은 층인 20대의 부정 평가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이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북한과의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정평가가 긍정평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역시 꾸준한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또한 검찰 길들이기 또 검찰 개편을 명분으로 한 또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또 추정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참 많이 상당히 팽팽한 걸 조사가 됐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5.7이고요. 반대한다는 의견도 45.4%로 정말 지금 양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거로 조사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이 그대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은 지금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검찰 개혁,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45% 정도가 된다면 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검찰 개혁이 힘들고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만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을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점에 본다면 과연 이런 이런 정치적 후폭풍이 오는 것이 과연 어느 쪽에 이득이 되냐? 네. 집권 여당 쪽일 것이냐 아니면 야당 쪽이냐? 네. 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집권 여당보다는 야당한테 호재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여기에 덮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이 사실 자체가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이슈가 한 2, 3주 동안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집권 여당한테는 상당히 뭐 부정적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야당한테는 그다지 생각만큼 성과 있는 호재거리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권에서는 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서 이것도 총선을 앞둔 또 이 야당을 좀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정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 향후에 또 정치권의 반응, 또 국민의 반응, 또 검찰의 반응이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계속되는 것은 그동안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만은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국민 소환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지난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또 발언했어요. 말하자면 일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식화한 거에 대해서는 네. 동의한다는 의견이 47.2 그리고 공식화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뭐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는 의견은 29.8% 나왔고,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유보층도 21% 정도 나타났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우리가 한번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 당 대표로서 일을 잘하냐 물어봤을 때 30%가 지금 뭐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한 일 중에서는 가장 잘한 거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47.9%고요. 아마 이것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67.2%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온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8%가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역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연령층에서 볼 때 60세 이상은 그래도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 게 아주 약간 높았어요. 동의한다는 의견이 34.5%인데 반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보면은 유보층이 27.7%로 매우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은 상당히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이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성보다는 약간 의견을 유보한다고 응답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그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당 지지도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이게 7월 첫 주자 조사였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동안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당히 상승세를 땄는데요. 이 이제 그 식물 국회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 피로감이 가중이 되면서 6월 중순부터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첫 주째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4.1%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 이하로 지금 떨어졌고 20% 지금 초반대로 지금 떨어진 걸로 조사된 반면에 이번 조사에 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다음 총선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지금 핫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4.4%로 자유한국당보다는 높게 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넘어서서 조사가 됐는데 그동안 5, 6월 동안 그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를 보였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PK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초접전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약간 높은 걸로 그동안 조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것은 하나 이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한 식물국회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금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한교안 당대표의 이제 말 실수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에 좀 실망한 계층이 지금 생기지 않았나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여기서 정체할지 아니면 더 상승할지 지금 하락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상승하기는 좀 매우 힘들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양새를 보이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과연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상임위에서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정당으로서의 이제 보여준다면 지지율이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그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그 국회 정상화에 전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또 의견이 지금 계속 대립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또 앞으로 그 여론의 추이에 어떻게 영향을 끼고 또 관심사입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연령별로 보더라도 전 연령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 특히 이제 50대에서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조사 기간이 이 남북미 정상 동시 만남이 좀 반영이 된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줬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이제 실망했던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잡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또 역시 눈여겨볼 것은 이 정의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역시 꾸준하게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지금 올해 들어서 모든 조사 결과에서 3위권을 바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지율은 6%에서 10% 사이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지지율이 9.3%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여지고요. 향후 저는 정의당이 이 정책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지금 새 당대표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봤을 때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꾸준하게 5%대를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정의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이 된다면 네. 좀 정의당 지지율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10%를 좀 넘어서는 그런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심상정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 국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그 정치권의 그 대응, 또 반응 이런 것들이 또 여론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에 따른 그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SC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